행렬에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를 할게요. 우리가 행렬이 있어요.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 두 행렬을 더하고 빼고 그리고 실수를 곱할 겁니다. 실수를 곱할 거예요. 그래, 행렬이 어떤 행렬이 A라는 행렬이 A11, A12, A21, A22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B라는 행렬은 B11, B12, B21, B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렬들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2차 정사각행렬로 지금 만들었고요. 두 행렬을 더하면 어떻게 더해지느냐? 같은 위치에 있는 이런 성분들끼리 그냥 더해주면 돼. A 행렬하고 B 행렬하고 더해라 라고 하면 원원 성분들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11 더하기 A11 더하기 B11 여기는 A12 더하기 B12 여기는 A21 더하기 B21 그 다음에 여기는 A22 더하기 B22 이렇게 되겠죠. 행렬을 더해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더해주면 돼. 같은 성분끼리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고 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같은 성분끼리 빼면 돼요. 빼면 돼요. 같은 성분끼리. 그래, 두 행렬을 두 행렬이 어떻게 돼? 2, 1, 3, 2 3, 1, 2, 3 뭐 이렇게 됐어. 두 개를 더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더하니까 얼마예요? 5 더하니까 얼마예요? 2 더하니까 5 더하니까 5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뺄셈도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 덧셈 뺄셈은 자리를 교환해도 같겠죠. A 더하기 B 행렬 A 더하기 B는 행렬 B 더하기 A 뭐가 가능해요?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교환 법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에서 요런 앞에서부터 이렇게 더하고 뒤에서부터 더해요. 이렇게 행렬을 앞에서부터 더하나 뒤에서부터 더하고 앞에 걸 더하나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환 법칙, 계산 순서를 달리하는 결합 법칙 이렇게 가능해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가능하고 그래요. 실수배다라고 하면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라는 행렬에다가 내가 K 배를 하자. KA예요.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 행렬이 아니라 실수. K를 곱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곱하면 되냐면 K를 각각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각각. 그래서 KA11, KA12, KA21, KA22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KLA나 LKA나 뭐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3, 2,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은 3배씩 해주니까 6, 3, 마이너스 9, 6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얘가 실수배다라는 거예요. 실수배다.
좋아요. 덧셈, 뺄셈, 실수배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에 이제 곱셈을 할 겁니다. 곱셈.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은 같은 모양끼리 곱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모양끼리 곱하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보자.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일단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셈 A11, A21, A11, A1, 오! A11, A12, A21, A22 이러한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곱하는 거야. B11, B12, B21, B22 이렇게 있으면 행렬은 곱해라, 둘을 곱해라라고 이야기하면 행과 열이 곱해져요. 행과 열이 곱해지니까 뭔 소리야? 요거하고 요 열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곱해지는 거야. 1행과 1열이 곱해져요. 1행과 1열이. 어떻게? 두 개죠. 여기도 두 개죠. 하나씩 짝 지어서 곱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짝 지어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곱하면 A11이랑 B11이랑 곱해서 A11이랑 B11이랑 곱하고 A12랑 B21이랑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 그러면 다시 이쪽은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왔어요. 다시 요렇게 곱합니다. 1행과 2열이 곱해져요. 그러면 2행 1열 성분이 만들어져. 2행 1열 성분이. 연습을 그러니까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A11이랑 B12랑 곱해지고 A12랑 B22가 곱해집니다. 그리고 더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2행 1열은 요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요렇게 2행 1열이기 때문에 2행과 1열이 곱해집니다. A21, B11 그리고 A22, B21 이렇게 곱해지고 또 마지막 이렇게 곱해져서 A21, B12 플러스 A22, B22 이렇게 곱해집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행렬의 곱셈 어떻게 곱해진다? 2, 1, 3, 2 3, 2 4, 3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만 붙여줄까? 이렇게. 그래요. 그럼 곱해봅시다. 이 두 행렬을 곱해보면 연습만 좀 하면 돼. 요렇게 곱해지는 거죠. 1행 1열 6 빼기 4 6 빼기 4니까 2가 돼요. 6 빼기 4 2가 돼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3 7이 돼요. 4 더하기 3 7이 돼요. 1행에 있는 성분들 1행 1열 1행 2열 이렇게 곱한 거야. 그 다음에 2행 1열 3, 3은 9 빼기 8 9 빼기 8은 얼마? 9 빼기 8 1이죠. 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지니까 6 더하면 얼마요? 12 요렇게 곱해져서 12 이런 식의 행렬의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을. 그래. 행렬의 곱셈은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야. 다 되는 게 아니야. 봐.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걸 곱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곱해질 수가 없어. 왜 곱해질 수가 없어? 얘랑 곱해야 되는데 짝이 맞아 안 맞아? 짝이 안 맞죠? 짝이 안 맞죠? 여기는 3개인데 여기는 2개야. 이렇게 곱해서 뭐가 나올 수가 없다고. 얘 봐. 왜 안 되는 거냐? 왜 안 되는 거냐?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크기가. 행렬의 크기가 2 곱하기 3 행렬이야.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 몇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러면 봐. 여기에 행의 개수가 3개야. 그리고 여기 열의 개수가 다시 여기에 열의 개수가 3개야. 열의 개수가 3개고 여기에 행의 개수가 2개야. 맞지가 않아 그게. 그러니까 곱셈을 하려면 행렬의 곱셈을 하려면 얘와 얘가 같아야 돼. 얘와 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둘이가 같아야 돼. 열과 행이 같아야 돼.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된다. 행렬의 곱셈은. 그러면 이런 행렬은 됩니까? 이런 행렬은 3, 2, 4, 1. 3, 2, 요 그대로 쓴 거야, 선생님. 얘하고 누구하고 요렇게 2, 1, 3, 3, 2, 1, 3, 3, 1, 2. 요 행렬은 곱셈이 돼요? 요 행렬은 곱셈이 요렇게 곱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야. 얘하고 얘가 일치가 됐죠. 그러니까 곱셈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얘하고 얘가 맞춰졌을 때 그 결과는 2 곱하기 3 행렬로 결과가 만들어져. 얘하고 얘가 일치가 됐잖아. 일치가 됐으면 결과는 2 곱하기 3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6, 6, 12 이런 식으로. 곱하면 얼마야? 3, 2, 5. 곱하면 9, 4, 13. 이렇게 곱하면 8, 3, 11. 계산 빠르게 할 수 있어요. 5. 이렇게 곱하면 12, 2, 14.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좋아. 행렬의 곱셈. 행렬의 사이즈가 m by n 행렬과 n by l 행렬이 곱해지면 요거와 요거가 곱해지면 요런 행렬이 곱해지면 결과는 어떤 행렬이 나온다고? 결과는 얘와 얘가 일치됐으니까 행렬이 곱셈을 할 수가 있죠. 결과는 어떤 행렬이 나온다고? m 곱하기 l 행렬이 나온다고요. m 곱하기 l 행렬이. 결과는 m행 l열 행렬이 나옵니다. m행 n열이. 가운데가 맞춰져야지 행렬이 된다 이거예요. 가운데가 맞춰져야지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수가 있다. 그래. 그렇다면은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할 텐데 행렬의 곱셈은 a, b 곱하기 b, a가 같지가 않습니다. 이 녀석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금 보여줬죠? 아까 두 행렬을 곱했는데 이렇게는 안 곱해지고 저렇게는 곱해지잖아. 맞아? 3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2 행렬은 곱해지는데 2 곱하기 2 행렬과 3 곱하기 2 행렬은 맞춰지지 않으니까 두 개 자리를 바꾸면 곱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같아지지 않습니다. 곱셈이 설령 가능하더라도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꿔서 곱셈을 하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일반적으로. 운이 좋게 같아질 수도 있죠. 좋아요. 결합법칙. A, B를 곱하고 C를 곱하는 거나 A, B, C를 곱하고 마지막에 A를 곱하는 거.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A 플러스 B의 행렬을 똑같은 걸 이렇게 곱했을 때 이 결과는요, 선생님,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런 일반적인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왜냐하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곱하면 A가 분배가 되면 A 곱하기 A가 분배가 되면
B 곱하기 A예요, 얘는. B 곱하기 A. 얘가 분배가 되면 A 곱하기 B고요. 실수의 계산에서는 A, B나 BA나 똑같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행렬에서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인수분해, 일반적인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된 풀이들은 일반적으로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만 요 녀석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고난이도 이제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힐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행렬을 곱셈을 할 텐데 우리 요런 행렬이 있습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단위 행렬은 1, 0, 0, 1. 이 대각선 성분이 1, 1이에요. 1, 1. 이 단위 행렬은 보통 우리가 2라고 나타내요. 2. 단위 행렬은 2라고 나타내고요.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숫자 1과 같은 녀석이에요. 숫자 1과 같은 녀석. 수에서는 1과 같은 녀석. 3 곱하기 1은 100 곱하기 1은 그죠? 변화가 없죠. 1 곱하기 100은 100. 변화가 없죠. 맞습니다. 그 변화가 없듯이 이 2라는 행렬은 곱하면 그 결과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보자. A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라는 행렬이 이렇게 됐으면 A하고 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A, B, C, D 1, 0, 0, 1 이렇게 됐으면 단위 행렬은 이렇게 대각성분만 1, 1이고 나머지 다 0이에요. 이렇게 곱하니까 A 요렇게 곱하니까 B 요렇게 곱하니까 C 더하기 0 C 요렇게 곱하니까 D죠. A, 2를 계산을 했더니 그냥 A가 돼버렸네. 마찬가지로 이 A도 A가 됩니다. A2는 이 A는 그냥 A예요. A. 2라는 녀석은 그냥 곱해졌을 때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만드는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1과 같은 녀석이다. 수에서는. 행렬에서는 0, 1, 0, 1, 0, 0, 1이에요. 1, 0, 0, 1. 그래? 여기 봐. 단위 행렬은 어떻게 돼? 단위 행렬은 다른 행렬과 뭐가 가능해? 교환 법칙 가능해, 안 가능해? 교환 법칙 가능하죠? 단위 행렬이었을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었을 경우에는 뭐가 가능해?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해. 곱셈 공식이 가능해. 니네가 했던 인수분해 곱셈 공식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의 제곱은 얘는요. A의 제곱 플러스 2A2인데 어차피 2는 곱해져봤자 사라지고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원래 이렇게 나오지. A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2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올 건데 A2는 A, 2A도 A, 그래서 2A.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그냥 2가 됩니다. 2의 제곱은 1이 아니라 2예요. 2. 그래서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단위 행렬에 대해서 알겠죠? 이거는 2차 정사각행렬에서의 단위 행렬이고요. 3차 정사각행렬에서의 단위 행렬은 1, 0, 0, 0, 1, 0, 0, 0, 1. 이렇게 대각선 성분만 1입니다. 1. 이게 단위 행렬의 형태입니다. 3차에서는 얘가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행렬. 영행렬은 우리가 보통 0이라고 쓰는데 5라고 쓰는데 5라고 쓰는데 이 결과는 5예요. 영어 5예요. 0 아니고 5예요. 5.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0000 0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을 영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행렬은 덧셈을 했을 때는 그대로죠. A 더하기 영행렬 그냥 A예요. 그죠? 영행렬 더하기 A예요. 영행렬을 더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A에다가 영행렬을 곱해요. 그러면 영행렬이 됩니다. 영행렬에다가 A행렬을 곱해도 영행렬이 돼요. 영행렬. 그냥 결과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인데 A하고 B를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됐어요. 영행렬이 됐으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A, B가 곱했을 때 0이면 A가 0이고 또는 B가 0이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얘는 달라. 얘를 풀 때는요. 얘는요. A가 영행렬이어도 되고 또는 B가 영행렬이어도 되고 하나 더 있어. 뭐가 더 있지? 이거여도 돼. 영행렬이 됐다.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 됐다. 이 둘은 A, B는 우리가 영인자라고 합니다. 영인자. 1인자보다도 더 나은 그게 영인자가 아니라 영행렬을 만드는 영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우리는 영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행렬이 아닌데 둘을 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게 있어요. 영행렬이 아닌데도 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두 녀석이 있어. 봐. 1, 0, 0, 0. 이거 영행렬이 아니죠. 0, 0, 0, 1. 이것도 영행렬이 아닙니다. 둘 다 영행렬이 아니야. 근데 곱했는데 요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 요렇게 곱하면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 요렇게 곱해도 0이고 요렇게 곱해도 0 더하기 0이니까 0이죠.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곱했는데 영행렬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A, B가 0이 됐다. 그러면 A는 영행렬 또는 B는 영행렬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두 행렬을 곱했는데 영행렬이 됐어. 그러면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다라고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거짓. 영행렬을 만드는 다른 녀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영행렬이 아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요거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 선생님이 수업을 띵가먹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알았어. 선생님 좀 빨리 할게. 빨리 할게. 아니, 선생님 빨리 할게. 빨리. 영어가 몇인데? 어. 태워다 달라고 할게. 그래? 알았어. 선생님 미안. 선생님 수업 띵가 먹어서. 알았어. 알겠어. 해가지고 와. 뒤에 풀어가지고 와. 조금만 더 할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더하라고 했죠. 더합니다. 더하니까 7, 0, 5, 마이너스.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다 더하면 얼마예요? 11.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11.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 행렬을 A의 성분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두 행렬을 얘랑 얘랑 뭐 하자고? 그냥 더합니다. 더하면 어떻게 돼?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둘을 더하면 그치? A-B가 있으니까 둘을 더하면 2A가 나올 거 아니야. 얘랑 얘랑 더하면 그냥 2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그냥 더하면 숫자가 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져도 연립할 수 있죠. 실수배 해가지고 맞습니까? 2A는 6 마이너스 2 8 4 그러면 A는 3 마이너스 1 4 2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요거 누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라 그랬지 이번에는. 곱하니까 24네. 3번. 이거의 2배에서 b를 뺐대. 2배에서. 암산되지 않아? 2배 한 다음에 2에서 0 뺐으니까 2. 2배에서 2에서 2 뺐으니까 0. 2배. 6에서 a 뺐으니까 6 빼기 a. 2배에서 1 뺐으니까 1. 6 빼기 a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a는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되겠죠. 선생님 그냥 이 성분만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2배 해서 얘를 빼면 2가 됐으니까 a는 그냥 4. 요것만 계산을 해줘도 돼요. 그죠? 요것만. 이 성분만. 다른 성분들은 아예 계산을 안 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문제였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행렬의 곱셈. 보자. 행렬의 곱셈. 얘는요. 사이즈를 한번 봐요. 사이즈. 2 곱하기 1 행렬이고요. 얘는요. 1행 2열 행렬이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돼? 2 곱하기 2 행렬로 나오는 거지. 2 곱하기 2 행렬로. 맞아?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는요. 1행 1열, 1행 1열 6, 1행 2열 10, 1행 2행 1열 3, 2행 2열 5.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곱해서 성분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였죠.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사이즈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계산을 해 주시어요. 곱셈 계산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렬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 거듭제곱하라는 얘기야. A의 거듭제곱이니까 A의 제곱은 1, 2, 0, 1, 1, 2, 0, 1 곱하니까 곱하니까 1 곱하니까 2, 2는 4 그죠? 더했으니까 여기 곱하니까 0, 1, 1, 0 0 이렇게 곱하니까 0 더하기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죠. 행렬의 곱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거듭제곱 뭐야? 6번 여기 밑에 있네. 규칙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규칙을. 5제곱까지 가라는 얘기지. 뭐 10제곱. 아까 보니까 지금 6-2번 문제는 100제곱이잖아요. 100제곱 내가 언제 다 해. 근데 규칙을 이제 한번 발견을 해볼게요. A라는 행렬을 곱할게. A제곱을 구한다는 얘기죠. A제곱은 2-2, 0, 2에 2-2, 0, 2를 곱하게 되면 요렇게 곱하니까 4죠, 4. 요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됐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했더니 마이너스 8. 요렇게 곱했더니 여기는 0이고요. 요렇게 곱했더니 4죠, 4. 아, 4. 그 다음에 A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할 거야. 그럼 A의 세제곱인 거지. A의 세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8, 0, 4. 아까 미리 계산해 둔 거랑 2, 마이너스 2, 0, 2랑 연속적으로 또 계산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8. 오, 여기가 8이죠.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니까. 그 다음엔 0, 그 다음엔 8 이렇게 나왔어요. 규칙이 발견됩니까? 여기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아직 잘 모를 것 같은데 규칙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4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4제곱. A의 세제곱에다가 A를 곱할 거야. 8 마이너스 24 0 8에다가 2 마이너스 2 0 2 이 녀석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16 그치? 여기는 규칙을 알겠어. 2 4 8 16 그 다음에는 5제곱을 하면 A의 5제곱을 하면 16 그 다음 32 2의 5제곱일 것 같아요. 여기는 그죠? 2의 5제곱 K는 5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누구야? A를 찾아야 돼. A는 지금 잘 안 찾아지잖아. 그래서 해봐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64네. 그지? 0, 16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0, 32 이거는 규칙 찾기가 조금 힘드네.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그 다음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 규칙 찾기가 좀 불편한데? 그죠?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규칙 찾기가 불편하면 그냥 해야지. 5제곱이니까.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 0 16 2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60이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160 이렇게 그냥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60 A는 마이너스 160 좀 더 많았으면 규칙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텐데 요거는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맙시다. 그러면 행렬이 어려워지니까. 여기 이 다음 문제 100제곱짜리 문제 여기 보면 뭐야 얘는 규칙이 더 아마 편할 거예요. 더 편할 거니까 더 편할 겁니다. 규칙이 쉽지는 않았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7-1번 7-1번 봅시다. A, B와 같은 꼴의 영행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행열에 대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왜 틀려? 행렬은 교환 법칙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거나 곱셈 공식을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수 법칙도 그냥 쓰면 안 된다고. 지수 법칙도 쓰면 안 돼요. A, B, A, B야 얘는 그냥. 얘는 A, B, A, B야. 내 마음대로 A랑 B랑 자리 바꾸면 안 된다고. 교환 법칙이 아니에요. A 제곱이 0이야. A 제곱이 영행열이야. 그러면 A는 영행열이다. 이것도 틀려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A랑 A랑 곱했는데 영행열이 됐다면 얘가 영행열일 수도 있고 얘가 영행열일 수도 있고 A와 A가 곱해졌는데 영인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맞아? 그런 얘가 요런 얘가 될 것 같아. 01, 00 01, 00 요렇게 곱하면 얼마? 0 요렇게 곱하면 얼마? 0 요렇게 곱하면 얼마? 0 요렇게 곱해도 0
0100이라는 얘. 0100이라는 얘는 영행열이 아니면서도 영행열을 만들어버리는 녀석이에요. 4번은 옳습니다. 그죠? 4번이 옳습니다. A제곱에서 이미 영행열이 됐잖아. 영행열이랑 어떤 행열이 곱해지면 영행열이 되는 거 맞죠? 영행열이야. 이미 A제곱이 영행열이야. A제곱이 영행열이니까 A제곱이랑 A랑 더 곱해져서 영행열이 되는 거 맞아요. 요거 틀린다라고 했죠? 3번이랑 5번이랑 같이 틀린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x, y하고 yx. 원래 x하고 y는 yx가 아닌데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안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될 수 있으니까 되게끔 a를 한번 세팅해봐 라는 얘기예요. a를 한번 세팅해봐. 그래. 그러면 누가 1, -1, -2a 요 녀석과 누가 3, 1, 2, 1이 곱해지는 거하고 누구하고 3, 1, 2, 1이랑 1, -1, -2a랑 곱해지는 거하고 같아지도록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분을 계산을 해주는 게 좀 좋을까? 요거. 그치? 요거를 곱해보자. 여러 개 보지 말고 요거만 볼게요, 선생님. -6 더하기 2a예요. 요거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2 빼기 2니까 0이에요, 0. 다른 것들은 계산을 안 했어요, 선생님이.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요? a는 3이 됩니다. 그죠? a가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선생님이 하나 딱 집어서 한번 해봤다라는 거야. 은근히 많네, 문제가. 단위 행렬 1001, 32 여기다 세배하라는 얘기잖아. 세배하면 3003이죠. 모든 성분의 합은 6이네요. 6, 그죠? 모든 성분의 합은 6이죠. 3003이니까. 단위 행렬에다 세배를 해서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뭐 별 문제도 아닙니다. 1001에다 세배를 해서 모든 성분들을 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숙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9-6번까지만. 9-6번까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을 받고 뒤에 숙제를 더 낼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